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옆나라 일본에는 사고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집중에 전혀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뜻하죠.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나타나거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흉가와 비슷하겠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고 물건과 관련한 두 가지 괴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때는 2009년 일본의 유명 사이트 2채널의 한 스레드 글이 올라옵니다. 스레드의 제목은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고베에 있는 한 단독주택을 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했죠. 그 집은 고베시 키타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40년 정도 된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20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은 없었지만 넓은 마당이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숲이 있었죠. 그리고 그 숲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당장 달라고 하고 싶은 집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글쓴이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공짜로 집을 준다는 거였죠.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3일 이상 집을 비워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당시 네티즌들은 이 글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집을 무료로 양도하는 건 법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두고 토론을 했지만 어디선가 섬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글쓴이가 사람을 죽이고 이 집을 넘기려고 한다는 거였죠.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에는 사고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 값이 싼 매물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거저 집을 넘긴다는 건 분명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게다가 글쓴이가 쓴 내용을 보면 저주나 귀신 때문에 그 집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했습니다. 그 와중에 글쓴이가 글을 또 썼는데 자신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조건들이 있고 집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냐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다음 댓글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산에서 밤마다 뭐가 나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더 이상 그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돌연 스레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글쓴이가 사라지고 나서도 네티즌들은 소름 끼친다며 그 집을 조사해보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 뒤 오컬트 커뮤니티에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죠.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고베의 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집처럼 보였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공짜로 집을 얻게 되었는데 이상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죠. 그 조건들은 이 채널에 올라왔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길 밤마다 뒤에 있는 산에서 무언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처럼 작은 살덩어리 같다고 했죠. 게다가 그것에 머리와 팔이 없었으며 몸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 있고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낸다고 말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이 며칠 전에 이 채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며 설마 그 집에 들어갔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자 해당 글쓴이는 자신이 거짓으로 게시글을 썼다고 인정하죠. 사람들을 낚으려고 글을 썼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다들 욕을 쓰기 바빴죠. 그런데 문제는 주작을 한 사람이 이 채널에 글을 쓴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글을 보고 거짓으로 글을 썼던 건데 절대 원주인은 아니라고 밝혔죠. 또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스레주를 썼던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끝까지 원주인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커졌는지 나중에는 고베시의 폐가나 흉가를 뒤지고 다니는 사람까지 생겨났는데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체 그 글쓴이는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들은 스레주 또한 주작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분명 그 글쓴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글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아주 값이 싼 사고 물건에서 발생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예전에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훨씬 싼 방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사고 물건이었는데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야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대로 방을 계약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살았을 때는 전혀 이상한 일들은 없었죠. 혹시나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은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해도 꼭 귀신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을 테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이 집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방 안에 마치 그림자처럼 생긴 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몰랐으나 시간이 점점 흘렀을 때 점차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였죠. 저게 대체 뭘까 싶어서 자세히 보면 금세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생각했지만 이런 일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누군가 제 주변에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뭐랄까,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꼭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분명 집주인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자살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점점 섬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제 바로 앞에 아이가 서서는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제 머리 위에 서서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주인을 찾아가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사실 그 집에서 어른이 자살한 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확히 제가 쓰고 있는 그 방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 부모와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아이를 학대했답니다. 나중에는 밥을 굶기는 지경까지 오는데 결국 아이가 숨을 거뒀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2달을 못 버티고 다들 도망치듯 나갔답니다. 심지어 자살을 했다는 그 사람은 제가 오기 전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니 이미 동네에서도 그 집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라 그렇게 2년을 거기서 더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보였지만 그냥 넘겨짚다 보니 적응되더군요. 그렇게 2년 뒤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아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도 그 아이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따라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가끔 아이에게 말을 걸면 귀신이 웃고는 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죠.